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This is fundamentally a national security initiative. The return on our investment is the achievement of national security goals. I don't want to spend a dime that I don't have to. These guardrails will advance shar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s the U.S. continues coordinating and collabora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make global supply chains more resilient and diversified. 그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드레일 관련해서 세부 규정 오늘 발표했던데 이게 뭐 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종합 평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우려사항을 좀 덜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 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업계에서 다소 안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끝까지 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 우리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가 대상인데요. 이 기업들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증가, 증산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가드레일 조항 이거 우리 기업과 정부가 상당히 주시했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 반도체 칩이 가드레일 조항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저건 뭐지? 반도체 보조금 받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보조금 받게 되면 초과이익은 공유하고 나눠주고 여기에다 기업의 경영 비밀은 공개해야 되고요. 세 번째, 중국의 10년 동안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상당히 컸죠.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부한 가드레일 조항을 이제 공개했는데 이 중국 투자 부분이에요. 100%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입니다. 생산량은 늘려도 좋아.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천천히 10년 이내로 발 빼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 기업의 경우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첨단 제품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5% 이내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야, 10년간 5%라면 1년에 0.5% 정도 확장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범용 제품은 10년 동안 10% 이상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전면 10년 동안 투자 금지해서 다소 숨통이 튄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러면 만에 하나 첨단 제품을 5% 이상 확장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내만 투자 가능하다. 10만 달러 큰 금액 같은데 원화로 1억 3천만 원이에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은 아닌 거죠. 이거 네. 공장에 이제 장비 하나 교체하기 어려운 수준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또 이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능력은 기술력은 키워서 생산 능력은 늘려도 좋아. 이건 웨이퍼를 기준으로 했어요. 웨이퍼란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동그란 반도체 칩이에요. 거기에 웨이퍼를 더 작게 그리고 데이터를 더 많이 넣는 게 기술인데 첨단 미세 공정이라는 게 갈수록 웨이퍼 한 장에다가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양이 늘어나니 그건 허용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결국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패권, 특히 중국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미국과 손잡는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랑 손을 잡아야지 중국과 손을 잡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 당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건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가드레일 안전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과 동맹국과도 어느 정도 조율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상무부 담당자가 한국, 대만 방문합니다. 네. 방문해서 조율할 때 과연 이 디테일이 얼마나 이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자국에서 제조 패권까지 하려는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타겟은 중국이지만 사실 우리가 공들이고 있는 부분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들이거든요.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한 상태죠. 삼성이나 여기 SK나. 삼성과 SK가 네. 70조 원 투자했습니다. 70조 원 투자했는데 네. 여기에 공장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200억 달러, 한 22조 원 정도 투자해서 신설 공장 지으려고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3조 원 가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앞서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가 돼서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낚싯대를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됐을 때 우리가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이나 SK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이는 겁니까? 좀 전혀 아닙니까? 트이지 않습니다. 최악은 피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최악은 피했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올 10월이에요. 미국산 반도체 장비는 네. 적어도 중국에 투자할 때는 건건히 다 미국 정부에 보고하라라는 거였는데, 한국과 그리고 이제 삼성과 SK의 경우에 1년 정도 유예를 줬기 때문에 이게 만료가 오는 10월입니다. 10월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중국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디램의 낸드 플래시의 40%를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는 디램의 40%, 낸드의 2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만든 제품의 절반가량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지금처럼 이 규정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중국에 있는 공장은 서서히 발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10년에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은 첨단 공장으로 분류가 돼서 10년에 5%까지만 생산 능력 확충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0.5% 정도 연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사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제조 장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만, 그래야 여기서 제품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여기는 공장이 이제 후퇴되는 거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올 들어서 3월 일정 시점까지 무역 적자가 지난해 무역 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240억 달러를 넘어섰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토막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반도체가 사실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 아닙니까? 우리 경제를 어떤 면에서 떠받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걱정이 많네요. 지금 우리 수출이 계속해서 안 좋은 예. 이유는 이제 이 반도체하고 중국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야, 무슨 얘기냐? 챗GPT라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엄청나다는데 왜 자꾸 디램 재고 소식만 들리느냐? 삼성은 반도체를 포함한 재고가 50조 원이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챗GPT에 들어가는 그래픽이나 이런 건 엔비디아, 네. 비메모리인 대만 반도체가 수혜를 얻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는 후발주자이고 2위이지만 대만 반도체는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지난주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6대 핵심 전략을 선정하면서 용인에다가 무려 3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2042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5개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이 패권 전쟁 나갈 때 우리도 더 이상은 이제 의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서서히 빠져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지만 최첨단 설계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1, 2년 지난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줘야만, 우리가 지금 1등인 거는 이 디램이거든요.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갖다 오지만 미국도 우리의 디램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디램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해서 협상력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랬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 경제도 중국하고만 꼭 해야 되겠느냐. 중국이
한국의 꼭 최대 교역국이 돼야 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의식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문제는 뭐냐? 예. 지금 IRA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까지 모두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1등, 2등 하고 있는 품목을 전부 다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 협상에 밀려가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디램의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 기업이 안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독소조항 같은 것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언론에서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상부장관 아까 인터뷰했는데 어떤 인터뷰였냐? 한국에 대만에 한 7조 정도 한국 투자하려는 거 자기가 낚아채 갔다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했어요. 역으로 우리가 미국 투자 가려는 걸 낚아챘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호구로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 마지막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